미쓰코시 백화점 개점 1년 뒤인 1931년. 오늘날과 같은 완벽한 형태의 백화점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랍니다만 그래도 조선인이 처음으로 설립한 근대적 백화점들이 탄생합니다. 종로에서 오랫동안 덕원상점을 운영해왔던 최남의 동화백화점, 그리고 신태화 사장으로부터 화신상회를 넘겨받은 박흥식의 화신상회, 즉 화신백화점이지요. 최남은 동화백화점을 설립하기 전에 이미 종로에서 이름난 상인이었다. 그의 덕원상점은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북촌상가에서 자파상으로 이름이 높았다. 1931년 최남은 금융인 겸 기업인으로 유명했던 민규식의 신축 건물 4층을 전세로 얻어 동화백화점을 설립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리 좀 앉읍시다. 예. 진곡의 일본 상점에서 당신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건 성실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진 부장. 예. 조선 상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시오? 판매할 물건을 일본 제조공장으로부터 직수입하지 못하고 서울 소재의 일본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해오는 겁니다.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이 비싸 일본 상점들과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난 우리 진 부장이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성에서는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진 부장이 일본 공장 제품을 직수입하는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진 부장은 일본 상점에서 오래 일하면서 일본 현지 공장주들과도 인연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일본으로 직접 가면 제품을 직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가능하겠죠?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박흥식은 20대 청년 때 평남 용강에서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1926년 경성으로 근거지를 옮겨 선일지물사를 경영하면서 또 한 번 엄청난 돈을 벌었다. 그런 그가 백화점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다. 잔이 다 찼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잔 쭉 드시라요. 예. 선일지물의 박흥식이 백화점 사업 진출을 위해 만나고 있는 이 인물은 선일지물 이사 이기현이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똑바로 들으시라요. 예, 사장님. 그래서 내래 오래전부터 백화점 사업을 하고 싶었더래서 경성 미쓰코시 개점식을 가본 뒤에 그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다가 내래 경험도 없고 자본도 부족합니다. 예. 방법은 기존 상점을 인수해서 키우는 거인데 화신상이라고 있어요. 신태화 사장이 운영을 하는. 예, 요즘 거기가 많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만. 게레티, 기거를 내가 인수할 작정이야요. 얘기가 된 겁니까? 아니야. 하지만 조선은행, 식선은행, 한성은행 등에서 내래 어음 할인을 해서리 그 돈을 신태화 사장한테 빌려주지 않았겠어. 그래서 지금 내 돈 상당액이 화신상의 신태화 사장한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화신상의 경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1929년 조선박람회가 있었을 때요. 그때 신태화 사장이 특수가 올 거다 기대하고
물건을 많이 구매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묵혀 있습니다. 그때의 타격이 컸습니다. 그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읽어야 돼. 세계 경제가 대공황 상태 아이야. 그래서 내 보기에 화신은 살아나기 어렵고, 화신이 저대로 죽으면 내 돈 고스란히 떼이는 건데, 지금부터 똑바로 들으시오, 내 말. 예, 내래 신 사장이랑 단판을 지어서리 이 이사를 화신상의 회계 감독으로다가 파견을 할 거요. 회계 감독으로 저를요? 게레티. 이 이사는 화신상의 회계 감독으로 가서리 내래 신 사장한테 받아야 할 채권을 주식으로 변환시켜주는 그 작업을 해주시라요. 선일지물의 사장 박흥식은 선일지물 이사 이기현을 화신상회 회계감독으로 파견해 경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화신상회의 주인이던 신태화는 금은 귀중품을 주로 판매하는 판매상이었다. 신태화 사장님, 네. 화신상회의 부실 채권을 이대로 둬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말 그대로 빚을 잔뜩 떠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으로선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신 사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화신상회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신상회를 주식회사로 개편해라.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채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거고 지금으로선 선일지물 박흥식 사장이죠.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면 경영에도 적극 관여할 수가 있는데 박 사장이 나한테 화신의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하면 나는 꼼짝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기현 씨, 예, 당신네 박흥식이가 그린 그림이 원래 이거였죠? 박 사장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셨는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 사장은 언제부터 화신상회를 탐내고 있었던 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 사장은 할인까지 해가면서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 자금을 빌미로 회사를 차지할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 아니요? 신 사장님께서 자금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자 저희 박 사장님은 선의로 돈을 빌려주신 거고 빌려준 돈이 너무 많아 이러다 돈을 떼이겠다 싶어서 저를 파견하신 거고 저를 파견해서 채권을 회수할 방안이 막연하다 싶자 그 해결 방안으로 주식회사로 개편을 하자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얘기가 너무 완벽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구만. 알았어. 가서 박 사장한테 좀 전해주시오. 이 신태화가 괜히 할 말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시내 명월관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쭉 드시오. 예, 감사합니다. 박 사장, 예, 내 회사 인수해 가시오. 신 사장님. 당신하고 내가 주식을 반반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난 돈이 없으니 창고에 쌓여있는 물품으로 대신하겠소. 신 사장님. 과거 박 사장하고 내가 미스코시 백화점 구경을 갔을 때 그때부터
박 사장의 마음이 뭐다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어. 인수해 가시오. 감사합니다. 대신 신 사장님을 회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주면 고맙고. 박 사장, 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소. 예. 네, 금은 세공 기술자로 시작했어. 산전수전, 온갖 어려움 다 겪으며 오늘날의 화신상회를 만들었어. 이 회사는 나한테는 분신과도 같은 것이오. 해서 박 사장한테 넘기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빚 때문에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좀 더 버텨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박 사장한테 넘기는 건 박 사장이면 살릴 수 있겠다. 그래서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크나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책임감을 느끼시오.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조선인 백화점을 만들어서 미스코시 백화점이랑 한번 겨뤄보겠다 했죠. 그렇게 하시오. 꼭 그렇게 하라고 박 사장한테 넘기는 거요. 신 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마침내 1931년 9월 15일 박흥식은 종로 내거리에 자본금 100만 원의 주식회사 화신상회를 설립한다. 또한 1932년에는 목조 2층 건물을 콘크리트 3층 건물로 증축하였으며 도로변에는 회전식 쇼윈도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백화점의 모습을 갖추고 영업에 돌입한다. 60이 넘은 한 기업인이 이제 20대 후반의 후배 기업인에게 자신의 전 인생에 담긴 기업을 넘깁니다. 회한도 있었을 거고 뭐라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화신상회, 즉 화신백화점이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동아백화점도 마침내 문을 엽니다. 동아백화점의 최남은 20세기 초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인으로 손꼽힌다. 1931년에 동아백화점을 설립한 뒤 본격적인 영업은 1932년 1월부터 시작했다. 그가 운영하던 동아백화점에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 십전 균일씨. 요즘으로 치면 천원샵 같은 곳이다. 여기 좀 봐주세요. 네, 고객님. 여기에 있는 물품들이 모두 십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손님. 여기 이 손거울도 하나에 십전인가요? 예. 그러면 이거 5개 모두 다 주세요. 예, 손님. 잘 고르셨어요. 이게 마지막 남은 겁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네? 내가 어제 왔을 때 이거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손님께서 어제 찾으셨던 건 모두 10개였는데 찾아보니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5개만 찾으셔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먼저 물건을 본 건데. 죄송합니다. 오사카 공장에 주문을 했으니까 곧 들어올 겁니다. 곧이라면 언제요? 한 2주 정도 후에. 뭐요? 아니, 어제는 2주 정도 걸린다는 말 안 했잖아요. 곧 들어온다고만 했지. 죄송합니다. 뭐 이런 백화점이 다 있어? 최남의 십전균일 씨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1935년 최남은 삼철이라는 잡지에 십전균일 씨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한 바 있다. 제품값은 저렴했지만 오사카에서 서울까지의 물품 운임이 많이 들었다. 또한 제품 생산 공장이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품절된 제품을 보충하기 위해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큰 문제거리였다. 품절을 피하기 위해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재고의 파손 및 자본 회전이 늦어져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0여 년 전 유통시장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좋은 물건을 싼 값에 그리고 신속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유통의 이 기본. 이 기본은 어쩌면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어쨌든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동아백화점과 화신백화점. 이 두 곳은 상권과 주 고객이 겹쳤습니다.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했습니다.